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곧 있을 부가세 신고에 대비해서 부가세 신고 기한과 부가세 신고 대상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텍스의 부가세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세 신고 기한은 2019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2019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에는요, 법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 기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분들은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12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2019년 1월 10일까지 마감을 해주셔야만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1월 25일 전까지 수기 자료들을 수취하셔서 해당 내역들을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부가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분, 전자계산서 매출 매입분,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셨던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서류에는요, 첫 번째로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아닙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처음 사업을 하셔가지고 커피숍을 운영하시는데 하시다 보니까 본인은 거래명세표를 차곡차곡 모아두셔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이 거래명세서는 그냥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빙하는 서류고요. 우리 사업자분들은 거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거래명세서, 영수증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6월분이면 6월분, 7월분이면 7월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래처별로 거래명세서의 금액을 합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 증빙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별지 제11호 서식, 그러니까 부가세법에 따른 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법적 서식이거든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작성일자, 매출을 한 날짜죠. 공급가액과 그다음 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부가세가 별도로 없고요.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가 없는 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가 없이 공급가액만 있고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작성을 받으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전자라는 용어가 없으시죠? 이게 바로 수기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인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전자로 발행이 되고 있지만 매출액이 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기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수기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임대료가 이런 세금계산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이렇게 수기로 받으신 거, 앞에 전자라는 용어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모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주셔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세금계산서 앞에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은 전자로 발행이 된 거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별도로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때도 굳이 그거를 출력해서 반영하실 필요가 없고요. 불러오기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를 모아서 그것은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부가세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면 별도로 사용 내역을 보내주시지 않아도 1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규정으로는 공동사업자에서 대표 공동사업자 외의 사람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거든요. 해당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등록을 2018년 12월 말이 되기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못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카드사에서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엑셀로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카드사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시거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매출에는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금액을 집계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번거롭다라고 하면 현금 매출 총액을 매달 좀 결산을 하셔서 준비를 해두셨다가 이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마켓, 쿠팡이나 위메프, 그리고 G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 매출에 대한 내역도 집계해서 주시거나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사몰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등과 같은 그 관리자 페이지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해 주시거나 혹은 정상관리 메뉴에서 매출액을 조회해서 매출 내역을 집계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을 사용할 경우에 배달 어플의 사장님 사이트 있죠?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그런 배달앱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안내해 주시고 혹은 매출을 조회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출을 아직 발행을 하시지 못했다라고 하면 12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니까요. 놓치지 않고 1월 10일까지 기한 내에 매출액을 발행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텍스의 부가세 신고를 맡기고 싶으시다면 02-785-1249로 전화를 주시거나 다음에 디자인텍스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를 카카오톡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저희 디자인텍스 상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혹은 이메일 그리고 전화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구글 폼을 통해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블로그에 부가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구글 폼 링크를 기재해 두었으니까요. 해당 부분을 참조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 분들은 모바일 신고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이가세자 중에서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놓치시는 게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납부는 면제되더라도 신고와 납부를 별도로 생각하셔서 신고는 진행을 하시고 납부를 면제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매출액이 2,400만 원이 넘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신고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는 일단 해놓고 세무서에 그 납세 기한 연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신고기한 마감일 3일 전에는 다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신고를 해두시고 담당 세무조사관과 통화하셔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납부를 안 하시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서 나중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미리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면 신고는 하고 납부는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